안녕하세요, 친구. 엔진 선택에 대해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 중에는 직렬 4기통과 6기통 장치가 사용되었습니다. 3리터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된 X1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버전은 매우 드물며 스타일 변경 이전에만 제공되었습니다. 제안의 약 절반은 2리터 가솔린 엔진, 터보차지 및 직접 분사 포함, 이 장착된 자동차로 이는 역동성과 연료 소비 사이에 적절한 절충안을 제공합니다. 디젤 버전에는 광고가 약간 적습니다. 이들 모두에는 커먼 레일 직접 분사, 1개 또는 2개의 터빈, 23D 및 25D, 이 장착된 현대식 4기통엔 47 터보 디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16에서 218PP의 출력을 제공하는 2리터 디젤 엔진의 모든 변형입니다. 부착물과 전자장치에서만 다릅니다. 불행하게도 디젤 엔진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엔진은 60에서 9만 킬로미터만 주행한 후에도 타이밍 수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이밍 체인 마모의 첫 번째 증상, 감속 및 공회전 시 소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정비사는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타이밍 드라이브 키트, 체인, 기어, 텐셔너를 예방적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나중에 캠축이 손상되거나 스프로킷이 파손되어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체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제거해야 하는 엔진과 기어박스의 교차점에 있는 체인의 위치 때문입니다. 터보차저도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 자원은 150에서 20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크랭크샤프트 댐퍼 풀리의 사용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120에서 16만 킬로미터 후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가솔린 엔진, 특히 3리터 N52, 25i 및 28i, 2011년까지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기능 중에는 N46, 18i, 시리즈 엔진의 밸번 나닉 밸브 리프트 제어 시스템이 있고 N55, 35i에 두 채널 터빈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 15만 킬로미터 이후 가솔린 X1 소유자는 밸번 나닉 시스템의 전기 모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속도가 변동하기 시작함. N46B 20 버전 S드라이브 18i 2.0 152HP 는 15만 킬로미터 이후에 때때로 많은 오일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결함을 제거하려면 밸브 스템실을 교체해야 합니다. 2011년에는 직접 연료 분사 장치, 바누스 및 밸번 나닉을 갖춘 2리터 N20 시리즈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X1의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새 부서는 신뢰성에 관해 상충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윤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라이너가 회전하게 됩니다. 오일 교환의 품질과 시기를 간과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 주목됩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높을수록 연료 분사 장치의 고장이 불가피합니다. 결론적으로 N20B20의 또 다른 단점, 즉 오일 펌프 구동 체인이 10만 킬로미터에 가까워지고 울부짖는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2014년에는 체인이 현대화되어 자원이 20만 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수동 변속기 외에 6단 GM 6리터 45, ZF6 SP19 등 3가지 자동 변속기가 사용됐고 스타일 변경 후 사륜구동 버전에는 8단 ZF8 SP45 자동이 탑재됐다. 6단 자동 변속기의 경우 20만에서 25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밴드 자동은 훨씬 더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동 변속기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6만 킬로미터마다 오일을 교체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X드라이브 사륜 구동 변속기의 유체에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X3는 X드라이브 사륜 구동으로만 제공되었지만 X1은 후륜 구동으로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S드라이브라고 합니다.
하나 또는 다른 드라이브의 존재 여부는 모터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강력한 가솔린 및 디젤 버전 23D 및 25D은 전륜 구동 전용이었습니다. 베이스 18i와 16D에는 항상 라이브 리어 엑셀이 있었습니다. 다른 파워트레인 옵션에서는 구매자가 직접 변속기 유형을 선택했습니다. BMW X1의 등장으로 X드라이브 드라이브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TC 300 트랜스퍼 케이스는 ATC 350으로 대체됩니다. 그 깊이에는 트랜스퍼 케이스를 앞차축의 차동 장치에 연결하는 평행 샤프트를 구동하는 3중 기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차동 장치는 전기 모터로 제어되는 답한 클러치로 완전히 대체되었으며 여기에는 제어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차량은 리어 엑셀에 의해 구동됩니다. 필요한 경우 앞바퀴가 연결됩니다. 리어 엑셀의 견인력이 떨어질 때뿐만 아니라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기상 조건에서는 이 솔루션이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12만에서 18만 킬로미터 후의 전면 기어박스에서 때때로 소음이 나기 시작하여 베어링이 마모됩니다. 잠시 후 후방 기어박스 생크 부분에서 김서림이 감지됩니다. X드라이브 버전과 관련된 다른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어비가 18.5, 1인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S드라이브에는 16.1, 1의 더 날카로운 조향 비율을 갖춘 전기 기계식 파워 스티어링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휠당 2개의 하단 레버가 전면, 가로 및 비스듬에 설치됩니다. S드라이브 버전에서는 후면 암이 가로형이고 전면, 경사면에 유압식 고무 지지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일반 고무 무음 블록이 있었습니다. X드라이브에서 전면 레버는 가로 레버이고 후면 레버는 유압식 무음 블록이 있는 경사 레버입니다. 전체 생산 기간 유압식 고무 지지대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X드라이브에서는 레버 디자인이 볼 조인트 교체를 제공하며 S드라이브에서는 원래 레버가 조립된 상태로만 제공됩니다. 대체품으로는 BMW 부품 공급업체인 램포더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때 인기가 많았던 밀은 더 이상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세시의 수명은 주로 휠의 반경과 타이어 프로파일의 높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타이어의 급격한 마모를 방지하려면 휠 형상을 치수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X1과 관련된 기술적 특징을 하나 더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브를 앞차축 샤프트에 연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스플라인 연결이 아닌 기어가 있는 원통형 연결을 사용합니다. 리어 엑셀은 앞서 언급한 고전적인 솔루션을 유지합니다.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주행 후 스티어링 휠이 두드리는 현상은 스티어링 렉이나 스티어링 샤프트 하부 부분의 마모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